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심한 흉년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 가난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헌데 아이의 엄마가 워낙에 못 먹어서 그런지 태어난 아이는 보통 아이 체격에 반절밖에 되지 않았지요. 울음소리도 어찌나 빈약한지 집 바깥에서 기다리던 애아빠에게는 잘 들리지도 않았답니다. 아이고, 애가 참 작기도 해라. 이렇게 작고 약해서 첫 돌까지 버틸 수 있을지나 모르겠구나. 산파 할머니는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시오.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살릴 것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참, 혹시 명륜대사를 찾아가 보는 게 어떤가? 신통력이 있는 고승이시니 아이를 위해 뭔가 도움을 주실 걸세. 그 말을 들은 부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산속 명륜대사를 찾아갔지요. 명륜대사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지으셨나? 아니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부처님 도우심이라.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이름을 금강이라고 지으시게. 명륜대사는 금강이라는 이름을 주며 위급한 일이 생기면 딱 한 번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언젠가 금강에게 큰 어려움에 닥치면 날 찾아오라고 하시게나? 그리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작은 아기의 이름은 금강이 되었답니다. 부모님은 자기가 먹을 것을 금강에게 주며 정성으로 키웠지요. 덕분에 금강은 무럭무럭 자라났답니다. 하지만 괄괄한 성격의 골목대장이 되고 말았지요. 몸집이 작았지만 꾀가 많고 악발이 같아 또래 아이들 그 누구도 금강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금강을 소야차, 그러니까 작은 야차라고 부르며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건강하게 자란 금강이 고맙기만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금강이 17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하루는 금강이 깊은 산속으로 토끼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어딘지 모를 산길을 지나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낭패로군. 해가 벌써 떨어지네. 잠잘 곳을 찾아야겠어. 다행히 저 멀리 계곡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올라 살펴보니 작은 초막이 눈에 들어왔지요. 옳거니, 오늘은 저기서 밤을 보내야겠다. 금강은 한달음의 초막으로 뛰어갔지요. 주인장 계시오? 금강이 살인문을 두드리자 인상 사나운 노인이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데 주인장을 찾나? 이 근처를 지나다 밤이 되었죠.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흥, 누구 맘대로 우리 집에서 묵겠다는 게야. 썩 꺼지지 못해. 노인은 금강 뺨칠 정도로 성질이 고약했지요. 금강의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의 심술의 성질 나쁘기로는 만만치 않은 금강도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밤늦게 길손이 묵기를 청하면 기분 좋게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 험한 산속에서 축객령이라뇨. 아니, 이깟 초막 하나 가지고 유세입니까? 무엇이 어째? 이놈, 가라면 갈 것이지. 어린 것이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내 오늘 예의범절을 단단히 가르쳐줘야겠다. 노인은 부직갱이를 집어들더니 바람처럼 덤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재빠른지 금강은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말았답니다. 아이쿠, 이 요괴 같은 노인네가 사람을 친다. 허나 악발이라면 금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금강은 부직갱이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갑자기 바닥에 흙을 촥 하고 뿌린 것이었지요. 눈에 흙이 들어간 노인은 어이구고 눈을 비비다가 뒤로 비틀비틀 물러섰지요. 때는 지금이었습니다. 금강이 날쌔게 손목을 치자 부직갱이가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또 때려보시오. 그땐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아이고, 이 불안당 같은 놈이 뭐라고? 명이야, 여기 좀 와봐라. 이놈이 하레비를 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노인이 비명을 지르자 부엌에서 한 처녀가 나타났지요. 이것 좀 봐라. 아니 오밤중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하룻밤 묵겠다며 밥이야 술이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지 뭐냐. 그래서 내가 좋은 말로 타일렀더니 이렇게 하레비를 부직갱이로 마구 때리는 것이 아니냐.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새파랗게 어린 놈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아이고, 이 하레비의 원통함을 명히 네가 좀 풀어다오. 듣고 있던 금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새빨간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처녀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처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저 길손분을 괴롭히셨잖아요. 부직갱이로 때린 것도 할아버지였고요. 응, 명히 네가 다 보았다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너 임마, 오늘은 용서해 줄 테니 운 좋은 줄 알아라. 에잉, 재수가 없으려니까 원. 길손님, 어서 들어오시지요. 별거 없지만 산나물로 끓인 죽 한 그릇은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낭자. 오늘 하루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명희 처녀는 비록 차림새가 허름했지만 무척 현명하고 예의가 발랐지요. 거기다 용모가 무척이나 아름다워서 마치 깊은 산속에 핀 난초꽃 같았답니다. 반면 노인은 매우 짓궂고 심술맞았습니다. 그래도 손녀 명희를 끔찍이 아끼는지 명희의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명은 초막에서 묵게 되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셋은 차례차례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잠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리 오거라. 아니 또 뭐야, 이 잡놈들은. 잠에서 깬 노인이 짜증을 내며 나갔지요. 바깥에는 창이며 도끼며 무장한 무리들이 험상궂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역적 최종병 대감이 숨은 곳이 맞느냐? 최종병은 난데 왜 찾는 게냐? 드디어 찾았군. 최대감, 좌상 대감께서 안부 전하더이다. 이들은 노인장을 잡으러 온 자객들이었던 거지요. 조정의 권신 좌상 대감이 눈엣 가시 같은 최종병 대감을 모함했고 끝끝내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장, 아니 최대감은 혀를 끌끌 찼지요. 아, 영의정이 보낸 게냐? 아직도 권력을 탐하는 그 못된 버릇 못 고친 개로구나. 어디 영상께 맞선 주제에 곱게 죽으실 줄 아셨어.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아시오. 은퇴했는데도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는구나. 오냐, 내가 어디 겁먹어서 달아날 줄 알았느냐? 덤비거라. 자객들은 최대감을 둘러싸고 창, 칼, 도끼를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최대감은 부직갱이를 휘두르며 맞섰지요. 허나 자객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십명이나 되는 칼잡이들이 들이치니 아무리 최대감이라도 점점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걸 지켜보던 명희는 발을 동동 굴렀지요. 하나뿐인 할아버지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겁에 질린 명희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명희가 우는 모습에 금강의 마음이 찌르르 아파오는 것이었죠. 해서 보다 못한 금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놈들, 산에 여럿이서 노인 하나를 공격하느냐? 그러고도 산의 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냐, 이 꼬맹이는? 나이도 어린 게 맹랑하구나. 죽고 싶지 않으면 썩 물러가거라. 자객들은 키가 작은 금강이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금강을 놀리고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금강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노인을 공격하는 것도 고가운데 감히 키가 작은 걸 가지고 놀리다니요. 그야말로 금강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죠. 금강은 양손에 돌멩이 하나씩을 쥐고 자객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몸집이 작은 금강이 좁은 빈틈 사이로 끼어든 것이었죠. 그러더니 돌멩이를 던져 자객들 콧잔등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잇, 맛 좀 봐라. 으악, 눈에 불똥이 튄다. 에구구, 코가 부러졌다. 비명소리가 나고 자객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금강은 흙바닥을 굴러다니며 요리조리 움직였죠. 자객들은 금강을 잡기 위해 칼을 휘둘렀지만 아니 이게 좀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땅바닥에 바짝부터 움직이니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죠. 금강은 날쌔게 돌아다니며 자객들 무릎이며 정강이에 짱돌을 던져댔습니다. 이번에는 다들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지고 말았죠. 그야말로 귀신 같은 솜씨였습니다. 괜히 소야차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었죠. 안 되겠다. 후퇴하라. 일단 물러섰다가 다시 오는 거다. 이놈들, 이 주변에서 또 내 눈에 띄었다간 아주 안전뱅이를 만들 것이다. 알겠지? 들었으면 다시는 얼씬도 할 생각하지 마라. 금강에게 된통당한 자객들은 상처를 부여잡고 모두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도망가는 자객들을 지켜보던 금강은 손바닥을 탁탁 털었습니다. 아주 통쾌한 승리였죠. 자객들이 떠나자 명희는 금강을 향해 공손하게 절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길손 청년. 덕분에 할아버지가 무사하셨습니다. 금강이라고 하시오. 노인장과 낭자 모두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금강은 괜스레 얼굴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지요. 맨날 소야차라고 욕만 먹던 금강은 명희의 감사에 썩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요. 아주 그 땅꼬마 같은 놈이 무지하게 잘 싸우는구나.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이로구. 노인장은 칭찬을 해도 아주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도 참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답하는 것이 맹랑하다. 요놈아. 그나저나 네 덕에 정말 10년 감수했구나. 뭐, 노인장 솜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강과 채대감은 서로를 보며 껄껄 웃었답니다. 대감이셨구려. 그나저나 어쩌다 이 깊은 산속에 오신 겁니까? 간신배 놈들의 면전에서 너는 간신배다. 라고 했더니 이 꼴이 되었지. 덕분에 추적자들한테 쫓기는 신세일세.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못 참고 다 하는 성미셨구만. 어째 자업자득 같소. 예끼 이놈아. 바른 말 한 게 죄인가? 누가 죄랬소? 그나저나 명의 처자는 노인장 덕분에 무슨 생고생이요. 하랩이 잘못 둔 벌로 같이 도망자가 되었으니. 그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군 그래. 명희에겐 미안할 따름이지.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한 주먹 하는 거 잘 보았네. 부디 나는 몰라도 명희는 좀 지켜줄 수 있겠나? 하룻밤 신세도 졌는데 어찌 나 몰라라 하겠소. 여기 있는 동안에는 내가 명의 낭자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소이다. 겸사겸사 노인장도 지켜드릴 테니 그리 아시오. 고맙네. 이 몸 최종병이가 자네한테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네. 그렇게 해서 금강은 채씨 노인의 초막에서 더 머물렀습니다. 아리따운 명희를 생각해서라도 초막을 떠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초막에서 지내면서 지켜보니 명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련한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금강은 저 멀리서 명희가 걸어오는 것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하루는 금강이 사냥에서 막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잡아온 토끼를 부엌에 두려는데 명희가 금강을 불렀지요. 금강님, 할아버지 약에 쓸 약초가 좀 필요합니다. 계곡에 약초를 캐러 가려 하는데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함께 가면서 내가 지켜드리겠소. 그리하여 금강은 명희를 따라 산속 계곡으로 향했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니 어느새 깊은 계곡이 나타났죠. 계곡에는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강님, 이 꽃들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화사하고 예쁠까요? 명희는 계곡 사이사이에 피어난 꽃들을 보며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명희를 보는 금강의 눈에는 명희와 들꽃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어느새 금강의 마음속에는 명희가 꽉 들어차서 다른 생각을 도통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한편 명희도 금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키는 작지만 용감하고 무술이 뛰어난 금강이 무척이나 듬직하고 멋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눈빛을 교환했지요.
마침내 둘은 싱그러운 계곡 물가에서 입맞춤을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 닿은 명희의 입술은 너무나도 뜨거웠고 부드러웠지요. 금강은 명희에게서 풍기는 달콤한 향내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뜨겁게 얼싸안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꽃밭 위로 쓰러진 둘은 서로에게 서로의 본연의 모습을 한껏 드러냈지요. 산새들도 부끄러워 노래 부르기를 멈춘 그때 금강과 명희는 함께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금강님, 참으로 꿈만 같아요. 긴 시간 후 명희는 꽃밭에 들어놓은 채 금강의 팔을 베고 누웠답니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몽실몽실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꿈만 갔소. 명희 처자. 지금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구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황홀한 기분은 생전 처음이에요. 한참을 더 계곡에서 시간을 보낸 둘은 땅거미가 질 때가 되어서야 일어났답니다.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날이 어두워진 탓인지 명희는 그만 다리를 삐끗하고 말았지요. 깜짝 놀란 금강이 달려갔더니 명희는 다리를 부여잡은 채 주저앉아 있었지요. 금강이 조심스레 명희의 치마를 걷고 살펴보니 아이쿠, 발목뼈가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희 처자, 조금만 참으시오. 금강은 두 손에 힘을 주어 명희의 발목뼈를 다시 맞추어 주었습니다. 허나 퉁퉁 부은 발목 때문에 더는 걸을 수가 없었지요. 이거 안 되겠소. 내 등에 업히시구려. 명희는 금강의 등에 업혔지요. 넓고 따뜻한 사내의 등에 업힌 탓일까요? 그 뜨겁고 단단한 몸에 닿으니 명희는 또다시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았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져서 금방이라도 금강에게 들킬 것만 같았지요. 해서 명희는 행여 들킬세라 금강의 목덜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는 금강의 심장이 요동을 치는 것이었죠. 따스하고 부드러운 명희의 살결이 목덜미에 닿으니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금강과 명희는 애써 떨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간신히 초막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나 참, 약초 찾으러 갔다더니 오히려 아픈 사람이 늘어서 왔구만. 체대감은 금강과 명희의 눈치를 몇 번 살피더니 킬킬킬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지른 일이 있다 보니 금강과 명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런 말도 못했지요. 거기서 장승처럼 서 있지 말고 어서 들어오게. 자네가 잡아둔 토끼고기로 죽을 끓였으니 배나 좀 채우세나. 체대감은 금강과 명희가 가까워진 것이 무척 기쁜 것 같았죠. 그렇게 셋은 즐겁게 식사를 했답니다. 그 뒤로도 이렇게 즐거운 나날이 이어졌지요. 헌데 초막의 식량이 떨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금강이가 사냥을 해서 구해온 토끼고기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지요. 해서 금강은 어깨에 활을 메고 사냥에 나섰답니다. 초막에는 아직 다리가 다 낫지 않은 명희와 나이가 많은 체대감만이 남았지요. 옳거니, 저 노루라면 한 달 식량으로 충분할 것이다. 숲속에서 노루를 발견한 금강은 한참 만에야 사냥에 성공했지요. 금강은 등에 노루를 탁 짊어지고 의기양양하게 초막에 돌아왔죠.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초막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장도, 명희 처자도 도대체 어딜 간 거지? 이런 첩첩산중의 노인과 처녀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금강은 꼬박 하루를 기다렸지요. 그래도 둘의 모습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것이었죠. 금강은 날밤을 뜬 눈으로 새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명희 처자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답니다. 이튿날 똥이 트자 금강은 더 참지 못하고 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렇게 산 중턱쯤 내려왔을까요? 나무가지 사이로 금강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희 처자가 머리끝에 메고 다니던 빨간 댕기였죠. 이건 절대 풀어놓지 않는 물건인데. 명희 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구나. 마음이 급해진 금강은 한달음에 산을 뛰어내려왔지요. 그리고는 곧바로 강릉 큰 고을로 향했답니다. 강릉에 도착한 금강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노인과 젊은 처자, 아, 그자들이로군. 무슨 대역죄인이라는데
내일 아침 저작거리에서 목을 벨거라 하더라고. 누구더라? 영상 대감이 직접 보낸 망나니가 칼을 휘두른다는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랍니까? 최대감과 명의가 대역죄인이라니요. 이건 필시 둘을 눈엣 가시처럼 미워하는 영상 대감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금강의 눈에서 불똥이 튀었습니다. 어딜 감히 간신배 나부랭이가 꽃처럼 순수한 명의 처자를 처형하라 마라 하는 것입니까? 꾹 참은 금강은 상인에게 고맙다는 말만 하고는 그대로 모습을 감췄지요. 다음 날 저잣거리 한복판에 형장이 생겼습니다. 형장에는 최대감과 명의가 꽁꽁 묶인 채 무릎까지 꿇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망나니가 큰 칼에 물을 뿌리고 있었지요. 이야 금방이라도 목이 떨어질 것만 같았지요. 내 이놈들, 함과 놀이에 쫄따구가 되어 죄 없는 이들을 죽이려 하느냐? 하늘이 용서해도 이 금강이 용서 못한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금강은 형장 위로 뛰어 올라갔답니다. 아니, 저 조그만 놈은 누구야? 이 땅꼬마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오느냐? 그러자 좌우의 포졸들이 창을 들어 금강을 가로막았지요. 금강은 금세라도 창에 꿰어 죽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금강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몸을 숙인 금강은 순식간에 포졸들 사타구니 사이로 굴러들어갔지요. 그러더니 주먹을 휘둘러 포졸들의 가랑이에 한 방씩 먹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심부를 공격당한 포졸들은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지요. 개 중에는 너무 아파서 엉엉 우는 포졸도 있었답니다. 순식간에 포졸들을 정리한 금강은 망나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망나니는 그 큰 칼을 금강에게 휘둘렀지요. 그 솜씨가 얼마나 매서운지 바람 가르는 소리만 휙휙 들려왔습니다. 허나 금강을 당해낼 순 없었지요. 금강은 어느새 망나니의 등 뒤에서 나타났지요. 그러더니 망나니의 엉덩이를 걷어차 형장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금강의 통쾌한 솜씨에 강릉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답니다. 중심부를 얻어맞은 포졸들이 굴러다닐 땐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지요. 그렇게 막아서는 이들을 정리한 금강은 최대감과 명의의 밧줄을 풀었지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말에 태워 바람처럼 달려갔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뒤에야 셋은 겨우 한숨 돌릴 수가 있었지요. 도대체 영의정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찌 저리도 끈질기게 영감님을 쫓는 겁니까? 그게 사실 내가 조정에 있을 때 영상과 그 누이인 정빈왕후가 세자책봉에 알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알았다네. 그걸 상감께 알리려고 했더니 날 오히려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려고 하더군. 한양을 간신히 탈출해 상감께 이 사실을 알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건만 영상의 부하들에게 끝내 붙잡히고 말았다네. 세자책봉은 다음번 국왕의 자리를 결정하는 왕실의 중대사였습니다. 그걸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 영상의 죄는 대역죄가 마땅했지요. 허나 최대감이 역적으로 몰린 이상 그 사실을 상감께 알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증자를 찾아내서 상감께 전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자가 있는 곳만 말해주십시오. 쉬운 일이 아닐세. 증자가 분명 영상 대감의 자택에 있을 텐데 거길 무슨 수로 들어간단 말인가? 영의정의 저택에는 사병이 1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무리 금강이라도 그런 용담오열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었지요. 금강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금강은 마침내 아주 오래된 약속 하나가 떠올랐지요. 신통한 명륜대사께서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했었지. 그분을 만나봐야겠다. 그리하여 금강은 산속 암자로 명륜대사를 뵈러 갔답니다. 명륜대사는 금강이 갓난아기 시절이었던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요. 작은 금강 역사가 날 찾아왔구나. 무슨 일로 왔는지 어디 말해보거라. 네, 대사님. 그게 사실. 금강의 말을 들은 명륜대사는 빙그레 웃었답니다. 며칠 후 아주 오래된 고승이 한양에 나타났습니다. 이 고승은 신통력이 대단했지요.
지나가던 백성들의 얼굴만 보고도 누구인지 그리고 뭘 하는지 척척 알아맞추는 것이었죠. 덕분에 고승에 대한 소문이 온 한양에 순식간에 퍼졌답니다. 모두가 이 고승에 대한 말뿐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고승이 영상 대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몸은 영의정 대감을 베어야만 하네. 만일 영상이 내 충고를 듣지 않고 열흘을 보낸다면 패가 망신하고 말 것이라. 그 말이 들불처럼 번지자 영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땡중이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당장 놈을 잡아들여라. 그리하여 고승은 사병들에게 붙잡혀 영상 앞으로 끌려왔지요. 영상이 딱 버티고 앉아 고승을 노려봤지만 고승은 빙글빙글 웃을 뿐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사병들이 고승의 목을 치려고 했지만 고승은 태연자약했지요. 그 기세에 영상도 궁금해졌습니다. 땡중아, 날 보자고 했느냐? 어째서인지 그 연유나 말해보거라. 그러자 고승이 껄껄껄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상도 패가 망신이 두려우시오. 그런 주제에 어찌하여 왕실의 큰일에 관여하려 하시오. 아니, 땡중이 어찌 그걸 알았느냐? 너무 놀란 영의정은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이었죠. 부들부들 떨던 영의정은 좌우의 무사들에게 저 땡중의 목을 치라고 명령했답니다. 그러자 무사들이 달려들어 고승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고승의 목이 베이자 붉은 피 대신 연꽃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연꽃잎이 어찌나 많은지 어느새 마당이 연꽃잎에 다 뒤덮이고 만 것이었죠. 다들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입만 딱 벌리고 그걸 보고 있었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다. 그때 일진 광풍이 불더니 연꽃잎이 마구마구 휘날리는 것이었죠. 저택의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의 꽃잎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다들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택을 빠져나갔답니다. 명륜대사에게 시선이 팔린 사이에 몰래 저택에 잠입했던 금강이었지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영의정이 황급히 명령을 내렸지요. 저놈이 증자를 가지고 있다. 막아라. 어서 저놈을 막으란 말이다. 다급한 영의정의 외침에 사방에서 무사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은 덤벼드는 무사들 사이사이로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누가 붙잡기라도 하면 매서운 주먹으로 사타구니를 날려버렸지요. 내로라 하는 칼솜씨를 자랑하는 무사들이 그 주먹 한 방에 거품을 물었답니다. 그렇게 금강이 저택을 빠져나가자 바깥에는 채대감과 명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은 잽싸게 말에 올라타 궁궐로 달려갔지요. 궁을 지키는 병사들이 길을 막았지만 채대감의 얼굴을 보자 비켜주었답니다. 셋은 한달음에 임금이 계신 곳에 갈 수 있었죠. 덕분에 이번에야말로 영상에 죄가 담긴 증자를 전할 수 있었답니다. 마침내 영상의 죄를 낱낱이 알게 된 상감은 크게 노하여 영상을 옥에 가두었지요. 그리고 영상과 결탁한 정빈왕후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간신배 남매는 지금까지 저지른 사악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채대감 대신 형장의 이슬이 된 것이지요. 대역죄를 저지른 죄로 둘은 나란히 목이 베었답니다. 임금은 이 엄청난 음모를 밝힌 공로로 채대감을 원래의 벼슬로 복권시켜주고 가족들도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답니다. 물론 금강도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신출귀몰한 무술 솜씨를 인정받아 임금을 호위하는 금위위 위사가 된 것입니다. 창창한 청년무관으로 벼슬살이를 시작한 것이지요. 채대감과 명의 그리고 금강은 기쁨에 얼싸안았답니다. 그간의 고생과 서름을 한 번에 날리고 이제야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금강과 명의는 경사슬에 혼례를 치렀답니다. 명희 처자,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였소. 허나 그대 옆에는 이제부터 내가 있다오. 내가 그대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 평생 지키며 행복하게 해드리겠소. 그러니 나와 혼인해주지 않겠소? 금강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시죠?
서방님은 제가 가장 어려울 때에도 제 편이셨습니다. 그런 서방님 말고 제가 그 누구와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서방님을 평생 제 지아비로 삼겠습니다. 금강의 부모님도 아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허나 가장 기뻐한 사람은 채대감이었습니다. 어째 금강의 부모님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 같았지요. 우리 사위가 키는 좀 작아도 사내다움은 천하제일이로다. 경사로운 혼례식이 벌어지는 가운데 저 멀리서 명륜대사가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강, 작기만 했던 아이는 어느새 나라를 위한 굳건한 기둥이 된 것이지요. 이제 혼례를 다 치르고 신혼방에는 금강과 명희만 남았지요. 금강은 지난번 계곡 때보다도 더 단단해져서 명희에게 똑똑히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새 쇠기둥 같은 사내가 박히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고 자꾸만 분수가 터졌답니다. 그야말로 명희는 죽다 살아났지요. 그렇게 둘은 서로를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한 부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구한봉가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온다는 말이지요. 이는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사랑한 금강과 명희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를 교훈 삼아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주세요.